자, 5분 됐죠? 5분, 4분. 안 돼. 지킬 건 지켜야 돼. 자, 5분 됐습니다. 쌤 시계가 조금 늦는 걸로 합시다. 자, 5분 되죠? 조직 구조 원리니까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조직 구조가 잘 이루어진다.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조직 구조 원리를 주장했을 때 당시는 관료제를 강조했을 때였습니다. 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어떤 원리입니까? 거기 분업의 원리에서 거기 전문화의 원리, 그 다음 부성화의 원리, 참모 조직의 원리, 기능 명시의 원리, 이 네 가지가 원리가 있죠. 그래서 쌤 크게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분업,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자, 또는 분업입니다. 분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2인 이상의 결사체니까 맡은 바를 뭐 해야 되겠어? 나누어야 되겠죠.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할 때 당연히 나누어서 맡아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뭐 어디 물건을 판다. 또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떻게 너 이건 맡고 나는 이건 맡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전문화라고 그러는데 쌤 거기 부성화도 같은 말 같은데 거기 써져 있죠. 부성화 원리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분업의 원리는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업무를 세분할수록 능률화,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할 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능률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나친 분업이 문제가 있긴 한데 거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 부성화의 원리는 동질성이 강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누는 것 중에서도 묶는 거 다시 나누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봐봐. 우리가 부성화의 원리는 뭘 강조한다고?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나누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기획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포장지를 기획할 수도 있고 내용물을 기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묶어서 기획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묶어서 제품부. 이렇게 기능별로 부성화했었죠. 이렇게 하는 원리가 그럼 어떤 걸 좀 강조하는가? 같이 기획한다는 원리들을 강조해서 묶어주는 거야. 여기는 나누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 너는 기획해라. 나는 뭐 이렇게 만들게. 너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이쪽이라면 나눠진 것 중에서 또 어떻게 같은 기능들,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동질적인 걸 묶어내는 걸 부성화의 원리다. 그래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성화의 원리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된 업무를 묶어 조직 단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리. 그래야 뭐가 구조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조를 보면 잘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부성화의 원리. 그다음 참모 조직의 원리.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온 거. 참모 조직은 어떤 조직을 참모 조직이라고 그랬습니까? 참모 조직의 원리. 우리가 조직에는 참모하고 개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참모 조직의 원리는 분업 원리입니다. 참모와 개선의 구별을 강조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선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우리가 개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선 조직.
그런데 그럼 우리 행정부에서도 직접 일을 하는 공무원들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은 조정관이라든가 이렇게 뭐 하는 거,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는 지도자에게 뭘 해주는 거,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요즘 시끌시끌하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군대를 봅시다. 군대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직원을 끌고 바로 전쟁하는 당입니다. 전쟁 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군대라는 건 전쟁하기 위한 목적이죠. 전쟁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방어해야 되겠지만,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만 목적은 일단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 그 목적을 위해서 직접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총 들고. 근데 여기 대대장에게는 인사참모, 군수참모, 작전참모 이런 참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군수에 관해서 조언해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참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모라 그러고 실제 이렇게 이 조직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모 조직의 원리에 그러면 계선 말고도 뭘 조직해라? 분권적으로 분업화해서 참모도 조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계선과 참모의 구별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참모 조직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분업 원리입니까? 쌤, 여기 어떤 참모까지 둘 건지는 정해야 되겠죠. 딱딱 분리해놔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분업의 원리에 속하죠. 또는 이 계선과 뭘 분리시켰어? 참모를 분리시켰으니까 그런 의미에도 분업의 원리죠. 그 다음 기능 명시의 원리, 분화된 기능, 모든 기능 또는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돼야 한다. 기능 명시 별로 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리들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뭐 할 수 있어? 이 조직 구조가 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여기서는 나올 만한 게 없겠죠. 이게 너무 분업하면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 분업하면 전문화된 무능 이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어떤 것밖에 못해. 한 가지 업무밖에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동사무소나 구청을 한번 가봅시다. 이분이 이제 어떤 것만 한단 말이야.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해갔다고 해봐. 보적 발급 이런 것만.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재산 쪽으로 가면 그렇죠? 지방세 같은 거 하는 부서로 가면 이 사람 완전히 무능해진단 말이야. 이것만 하니까. 너무 한 가지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문화된 무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죠. 또는 너무 분업하면 우리가 실증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일만 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이런 내용인데 시험은 못 내겠어. 별로 크게 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이제 동질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묶어준다. 이런 정도만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고 조정의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조정의 원리는 거기 분업과 조정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추진해야 된다. 조직은 분업 후 결과 경선된 조직사항들이 조직의 공동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뭘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조정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에 의한 조정하고 의지에 의한 조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조직에 의한 조정은 구조적 장치를 사용해 분화된 활동을 통합하는 조정이고 이것이 조정의 주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배열만으로 조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지에 의한 조정으로 조직에 의한 조정을 보완해야 한다. 의지에 의한 조정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통적 인식과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활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조직 구조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의지를
조직 구성원들의 의지를 통해서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서로 간에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 의지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 조직의 구조적 장치를 구축하려면 우선 각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최고 관리자를 정점으로 하는 권한의 계층을 규정함으로써 피라미드 일성의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 권한의 계층화는 업무 계층적 분화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조정의 원리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일단은 계층제의 원리, 이게 있다는 거죠. 계층화의 원리에. 자, 계속 한번 읽어보고 여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라미드형의 계서제는 조직활동의 조정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계서제의 피라미드형으로 대화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감독자들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관리차와 그 밑으로 이어지는 각 계층의 감독자들이 주로 직접 감독하는 부하 수가 너무 많으면 부하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피라미드형의 계서제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은 상관없이 명령을 받도록 명령 계통을 명백하게 규정해 줌으로써 직무 수행상의 혼란을 막고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조정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이라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부하 직원 간의 다툼이 있는 거, 이걸 뭐 해야 되겠어? 또는 부서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이 A과하고 B과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큰 국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겠어? 국 속에 부가 있겠고 이 부 속에 과가 있는가? 과가. 그러면 이 과와 이 과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할 때 누가 이 과들의 위에 이제 부장이 있을 거고 부에 이 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부장들이 다툼이 있어. 그럼 여기 국장이 조정해야 되겠죠? 국장끼리 다툼이 있으면 장관이 조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의 원리를 하려면 그러면 일단 뭐가 만들어져야 되겠어? 계층제, 계서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층제.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는 어떤 원리 하나다? 조정의 원리 하나입니다. 자, 거기 이제 조정의 원리라고 써져 있는데 표에 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과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의 순서 있는 배열을 요구하는 원리. 그래서 조정의 저희 요인으로는 지나친 뭐가 있다 그랬어. 전문화와 분권화되면 조정이 잘 안 되겠죠. 그다음 조직이 대규모화돼도 조직이 잘 안 되겠죠. 조정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관리자의 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횡적 의사소통에 미흡한 경우 당연히 조정 안 되겠죠. 일반 큰 원리야. 그냥 조정하자는 원리죠. 구체적으로는 계층제의 원리,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거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상식적이라서 설명할 필요 없고 계층제의 원리는 다 알겠죠. 그 다음 명령 통일의 원리, 이것도 조정의 한 방법이야. 명령 통일. 그렇죠? 그 다음 거기 자 명령 통일의 원리,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통솔 범위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명령 통일의 원리부터 먼저 통솔 범위의 원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쌤파 여기 과가가 너무 많아. 한 사람이면 부장이 맡고 있는 과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통솔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통솔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통솔 범위, 그러니까 즉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이게 내가 통솔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많으면 여기 하나의 중간 다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 다리로 이렇게 하나 더 신설해서 이를테면 뭐 차장을 하나 더 신설하다. 부장 밑에 뭐
부장과 과장 사이에 차장을 또는 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통솔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자, 이 부서에 과가 많으니까 이걸 다 통솔할 수 없으면 여기 중간에 2명의 팀장을 둬서 또 통솔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계층제 원리. 통솔 범위에 따라서 계층이 만들어겠죠. 그럼 자, 이걸 3계층으로 할 건지 지금 여기는 봐봐. 여기 안 했으면 2계층으로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돼, 통솔 범위가. 그러면 몇 계층으로 해야 되겠어? 3계층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통솔 범위의 원리에 따라서 계층 수가 결정되겠구나. 다시 통솔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계층 수가 결정되겠어, 안 되겠어? 자, 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조직을 만들려고 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을 신설했단 말이야. 과장을 지금 만들려고 했을 때 이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뭐가 되겠어? 대리라도 만들어서 또 나누어서 통솔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솔 범위는 무엇의 수를 결정해? 계층제의 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정이 뭐 하면 명령 통일. 한 사람에게만 명령이 내려오고 한 사람에게만 보고돼야 뭐 혼란이 덜 하겠죠. 조정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거긴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그런단 말이야. 명령 통일의 원리. 거기 뭐라고 그랬어? 한 사람으로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명령 통일의 원리. 그다음 명령 계통의 원리. 이 말은 수직적 의사소통은 명령 전달이나 기타 수직적 의사소통은 반드시 각 계층을 포함하는 공식적 통로.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 통로로 이야기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령 계통의 원리. 다 뭘 쉽게 하는 원리들이야? 조정을 쉽게 하는 원리야, 조정. 그렇죠? 그래서 자, 공식적 계통에서 와야지 비공식적 계통으로 하면 그렇죠? 국정문란 되겠죠. 국정문란. 그래서 이미 판결 나는 거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 나가야 돼. 명령 계통의 원리를 위반한 거죠. 공식적 계통으로 해야 된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명뭐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명령 계통.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 계통에서 결정되면 안 되겠죠. 후보 같은 경우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원리들은 한결같이 무엇에 관련된 것이다? 자, 봐. 2인 이상의 결사체라고 그랬지. 뭐 할 수 있는 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뭐야 되겠어? 서로 간에 조직 간에 뭐가 조정이 잘 돼야 되겠죠.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된다? 통솔 범위를 고려해서 계층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될 수 있으면 명령이 통일됐을 때 조직 목표 달성하는데 쉽죠? 조정이 잘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시가 뭐 상관이 하나인데 여기 부장도 막 지시하고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목표 달성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상관은 딱 한 명한테만 지시받아야 된다. 명령 통일. 그 다음 공식적 계통에서 와야 되겠죠? 비공식적이나 이러면 안 되겠죠? 명령 계통의 원리. 이게 조정의 원리다. 선생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과제의 성격과 직무 전문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이 부분 조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과제의 성격에 있어서 얼마나 직무 전문화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전문화의 원리 같은 경우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하고 과제의 성격과 직무를 전문화해야 된다. 그럴 때, 자, 거기 보니까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익적 전문화가 있죠. 그렇죠? 수평적 전문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직무 확대. 수익적 전문화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 충실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수익적 전문화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수익적 전문화는 분업 같은 겁니다. 수익적 전문화는 계층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분업화 수준이 높은 걸 생각해봐. 수평적 전문화는 분업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높고 낮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거하고 낮은 거. 자, 수직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가 그 다음에 여기는 높고 낮은 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 그러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낮고인데, 그렇죠? 높은 지금 과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을 때 높겠어? 수익적 전문화가, 수평적 전문화가 일단 미숙련 단순 직무 봐봐. 미안해, 높고 낮고 맞는데? 미숙련 단순 직무. 자, 미숙련 단순 직무는 많이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많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분업화 정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미숙련 단순 직무는. 그다음,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 수익적 전문화는 직권화되어 있으면 높겠어, 낮겠어? 수익적 전문화가 직권화되어 있으면 높겠어, 낮겠어? 자, 여기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해. 결정하면 이 직권화가 되어 있으면 수익적 전문화. 이 사람들이 결정하려고 하면 계층이 많겠어, 적겠어? 모든 위에서 다 결정을 해야 돼. 이게 강력한 권한이 있어. 분권화 안 돼 있어. 그러면 계층의 수가 많겠어, 적겠어? 여기까지 다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해야 되겠잖아. 보고해야 되면 뭐가 돼? 굉장히 계층이 수식적 전문화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어떤 거는 우리가 분권화되어 있을 경우는 밑에서 다 결정을 어느 정도 한다면 수익적 전문화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나사 생각해라 그랬잖아. 나사 그 팀에서 다 결정해버리잖아. 그럼 계층제가 높아 안 높아? 그러니까 복잡성 같은 게 덜하다고 그랬죠. 수익적 복잡성이. 자, 다시. 자, 수익적 전문화는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이건 그냥 직권성하고 관련돼. 직권화냐, 분권화냐가 관련됩니다. 그럼 분권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수익적 전문화가 낮다는 말이고, 직권화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익적 전문화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숙련 단순 직무는 그 사람들에게 권한 줍니까, 안 줍니까? 단순하게 직무할 때. 안 주겠죠? 그런데 숙련공들은, 전문가적 직무는 우리가 이 분권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 그럼 하나 예만 들어볼게. 하나 이 단순 업무하고 이런 거. 우리가 군인들은 단순 업무입니까? 아니면 전문화된 업무입니까? 군인들이 갔다 오신 분한테 미안해. 모든 남자 다 가죠. 그만큼 다 뭐합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미안해요.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런데 의사는, 모든 사람이 의사 할 수 있나요? 그건 좀 힘들죠. 그럼 모든 사람 다 의사 시키지 뭐. 의사 자격증이랑 전 국민의 의사화 시키지 뭐. 그렇게 시킬 수 없을 정도 뭐야. 전문화 정말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학교나 병원 같은 걸 생각하면 수익적 전문화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 학교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교사들입니다. 뭐 20년, 10년차, 1년차 다 교사. 상관없이 신분상은 똑같아. 그 다음 관리자로서 교감 교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계층 딱 두 계층밖에 없네. 굉장히 의사들도 그러잖아. 솔직히 뭐 의사들 이비인후과 이렇게 쭉 대학병원 같은데도 뭐 물론 부장 그 위에 또 묶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분으로 보면 병원장하고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직권이 높아 안 높아? 굉장히 여기는 수직적 전문화가 높아 안 높아? 굉장히 이계층으로 돼 있잖아. 굉장히 낮죠. 수직 전문화가 높단 말은 계층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자 군대는 계층이 어떻게 했어요? 많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많잖아. 그래서 자 이승윤 단순 업무는 수직적 전문화가 높은 편이고 전문가적 직무 같은 경우는 수직적 전문화가 거의 낮죠. 조직으로 봤을 때 조직.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조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계층으로 돼 있단 말이야. 학교도 굳이 나온다면 교장과 교감 나오면 3계층이겠지만 거의 그냥 관리자, 교사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야. 병원도 병원장, 의사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준이 굉장히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 수평적 전문화가 이건 당연히 어때요? 분업은 굉장히 미숙년일수록 나눠서 하는 거 많죠. 단순 직무, 자 미숙년 단순 직무 같은 경우는 나누죠.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봉제 공장 가더라도 뭐 눈만 계속 박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만 씌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아니 단순 직무 물류 알바 해본 사람, 그쵸? 물류 알바 어때? 단순 직무죠, 솔직히. 피킹이라고 그러지? 이게 하고 피킹하고 뭐하고 이렇게 단순 그러니까 상자 이렇게 쌓고 어떤 사람은 상자만 계속 나르고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업화되어 있잖아. 그거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만큼 상자 나르는 사람, 또 여기서 상자 올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 그것조차도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기 관리 업무하면 하나만 합니까? 여러 가지 업무합니까? 일선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죠. 그렇죠? 좋았어.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경비하죠. 관리 업무 하죠. 그분들 일이 어때? 다 한 가지만 합니까? 그분들 뭐 아파트 돌기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뭐 쓰레기 분류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죠. 다시 그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상자 나르고 오고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뭐 할 때 오시는 분들부터 관리하고 그렇죠? 거기 방문하는 사람 또는 그 차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 잔디 옆에는 다 분류해놓고 뭣도 붙이고 쓰레기 할 때도 뭣도 하고 다 저녁에는 순시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죠. 딱 봐도 그냥 수평적으로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분업화가 크게 안 돼 있잖아. 자, 우리 거기 동장 어때? 동장 한 가지만 합니까?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동장은 수직적 전문화로 보면 여러 동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일선 관리 업무를 하는데 수직적 전문화로서는 동장은 그렇다 치더라고. 미안해. 동장까지는 좀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비원들은 권한이 있어 없어? 경비원들은 권한 안 준다. 직권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 전문화는 직권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수평적 전문화가 낮은 것은 과제의 성격상 관리 업무를 하면 관리라는 말 자체에서 생각해봐.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다는 거죠. 관리한다. 그렇죠?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관리한다고 하지 않잖아.
나는 우리 뭐 학생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관리 업무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정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 권한을 이렇게 분권화시켜서 주는 경우는 우리가 고위 관리 업무. 선생님, 고위 관리들은 어때? 업무, 자, 권한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가능하잖아. 같이 관리 업무 하더라도 일선 관리보다는 훨씬 권한이 강하죠. 그러면 아까 이걸 그냥 분권화로 생각해라 그랬어. 그럼 여기는 직권하고 여기는 뭐야? 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일선 고위 관리들은 분권화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사람들 권한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권한이 적고 없죠? 많이 없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수익적 전문화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량권,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쌤 교장해. 교장. 우리 쌤 교장하면 안 되겠다. 내가 교장할게. 그냥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뭘로 했어? 환경부장을 시켰어. 환경부장 교사를 시켰단 말이야. 환경부장 교사야, 쌤이. 근데 실은 어떠냐면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권한을 다 갖고 있어. 그냥 뭔만 하는 거야. 내가 지시한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좀 이 직무를 재설계하는 의미에서 그냥 쌤한테 권한을 우리 학교의 환경은 전부 권한을 줘버렸어. 그냥 사후 결과만 나한테 보고하고 모든 거 알아서 자기가 맞춰서 한번 해라고 했단 말이야, 쌤한테.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적 전문화가 높아진 거에서 낮아진 거 완화됐겠지. 그렇죠? 그런 걸 뭐라 하면 직무 충실화했다. 거기 직무 충실하고 써져 있죠? 직무 충실, 직무 풍요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자, 쌤, 제가 이제 뭘 했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 교장이. 그런데 쌤한테 완전히 뭐 했다? 그냥 권한을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에 있어서 어떻게 직권됐다가 분권해줬죠. 권한을 다 조직원들에 줬죠. 그런 것들을 직무 충실이라고 그런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직무를 이렇게 하나만 맡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 더 줬어. 그럼 뭐가 되겠어? 직무를 하나 더 맡게 된 거죠. 그걸 직무 확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뭐야 돼? 직무가 확대된 거죠. 여기서도 수직적 전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직무 충실된 거죠. 자, 그럼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 여기 봐봐. 교장선생님이 환경부장 했다 그랬죠.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거 말고 생활부장까지 하세요. 그럼 뭐야? 직무 확대된 거죠. 그러면 직무가 세분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세분화했던 걸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통합시켜줬으니까 완화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눌 게 별급 안 나눠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직무 확대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직무 충실이라고. 이해됐어? 자, 지금 뭐라 했어? 내가 업무를 더 준 것은 직무 확대고 내가 권한을 더 준 것은 직무 충실이고 권한을 더 준 것은 수평적 전문화와 관련돼 있고 내가 업무를 더 준 것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 수평적 전문화와 관련돼 있다. 근데 수평적 전문화 아까 너무 수평적 전문화되면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너무 분업화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해 준 거 그걸 뭐라고? 직무 확대라고 그런다. 그다음 권한을 준 걸 뭐라고 그런다? 직무 충실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권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수직적에서. 자, 업무 이야기는 수평적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 당연히 미숙련 단순 직무는 그 사람 미숙련 단순 직무 한 사람한테 권한을 줄 리가 없잖아. 그건
다 위에서 갖고 있잖아, 보통은. 그런데 의사들 같이 이렇게 전문가적 직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의사나 교사들 같으면 그 학급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 학급에서 하는 일마다 다 교장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학급 관리가 안 되겠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건 재량을 줘요. 자,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 방법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강의법을 하세요 이런 거 말 안 됐죠. 그냥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걸로 하죠. 그 다음 학급을 운영한 것도 어떻게 한다. 꼭 규칙이 없는 한 자기가 재량적으로 할 게 굉장히 많죠. 의사도 꼭 5cm 이런 거 없죠.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지죠. 자기 전문성에 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권한이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주게 된단 말이야. 주게 된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친구. 이런 건 어느 정도 단순화되는데 이것들을 뭐 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관리한다 이 말은 아무래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일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권한이 낮은 경우, 그렇죠. 낮은 경우하고 높은 경우가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큰 거, 재량권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적 전문화되면 직권화되고 분권화되고 여기는 재량권이 적고 여기는 재량권이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고위 관리는 재량권 높아나 재량권이 많아 적어? 일선 관리보다는 훨씬 더 많죠. 일선 관리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상당히 적단 말이야.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된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많이 이제 헷갈려 한단 말이야. 수직 전문화가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하는데 왜 그걸 직무 충실이라고 합니까? 또는 직무 풍요화라고, 원래 엔리치먼트인데 이걸 풍요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직무 확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평적 전문화가 높은 것에서 낮은 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 생각하면 돼. 지금 환경부장 하는데 내가 뭐 하나 더 해라 그랬어. 생활부장 해라 그랬어. 그럼 직무가 분명 확대됐죠, 선생님한테는. 그런데 수평적으로 보면 완전히 분화가 안 되고 덜 분화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다 이해된 걸로. 자, 직무 확대, 직무 충실 또 설명됐는데, 그다음 계층제 기능의 순기능과 역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계층제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그럼 뭐 계층제로 하면 순기능은 뭐겠어요?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각종 기준과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조직의 책임성과 통일성과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죠. 자, 계층제로 아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각 팀, 과장은 부장에게, 부장은 국장에게 이렇게 쭉 가는 걸 말한다 그랬죠. 계층제. 그 다음 조직의 유기질서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고, 역기능은 단일의 의사결정 주체에서 기관장의 독점적 결정이 나올 수 있겠고, 비민주성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할거주의, 자신을 속한 집단의 입장만 강조한다. 피터 원리는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계층제다 보니까 새로 발전한 계속 발달이 이루어지는 계층에서 이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서 무능한 사람도 계속 가만히 있어도 뭐 할 수 계속 승진이 되겠죠. 새롭게 이제 확장하는 조직에서는 무능한 경쟁이 없잖아. 계속 올라가면 뭐 하니까 전문화돼 이 뭐가 계층제로 돼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층제의 원리는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계층제 원리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죠. 물론 계층제는 계층제인데 계층제가 약한 계층제죠. 그럴 때 올라가는데 교장 교감 되는데 무능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들어. 그런데 일반적인 군대 갔다 와봤는데 군대에서
별로 못하는 사람도 확장 일로에 있으면 그 군대는 어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무능한 사람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뭡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정년되게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 무슨 정년제야? 생각이 잘 안 나. 계급 정년제. 계급 정년제 같은 거 시시하죠. 그래서 어느 이상 못 올라가면 그냥 나와줘야 돼. 이를테면 제가 알고 있는 건 군대에서는 별을 못 따면 45세, 50세 정도까지 별을 못 딴다. 대대장을 계속하고 대대장 몇 년 동안 별을 못 딴다. 그러면 그걸 물러나 줘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계급 정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그만둔단 말이에요. 경찰도 그렇죠. 경찰도 그렇고. 그런 데는 계급 정년, 무능한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직에서는 계급 정년제 같은 걸 많이 활용해요. 이해됐어?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사고만 크게 안 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디까지 뭐 중년까지는 그래도 큰 사고 안 나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뭘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큰 사고 없으면 중년까지는 가는데 그 뒤로부터는 거의 승진 잘 못하죠. 그렇게 이 계층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피터의 원리라고 하고 집단사고 폐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집단사고는 좋은 말이었어? 안 좋은 말이었어? 안 좋은 말. 제니스가 주장했었죠. 집단사고. 그래서 계층제로 하다 보면 집단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단사고는 만장일치적 환상을 갖거나 다른 말을 못하는 거. 다양한 말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집단사고죠. 그렇죠? 계층제로 돼 있으면 다른 말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상관에 누르고 있어서 다른 말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사고 하도록 만드는 게 경향이 커. 그래서 집단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조직 구조를 만들 때는 나누고, 그다음 뭐하고, 통합하고, 어느 정도 나눈 것들을 통합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업무의 성격하고 뭐가 있다. 거기 아까 전문화가 있는데, 특히 아까 전문화의 원리 같은 데에서 분업에서 전문화의 원리가 있었죠. 그럴 때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가 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 성격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화, 수직적, 수평적 전문화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했어. 여기 이야기를 지금 한 번 더 한 거죠. 세부적으로. 여기 분업화의 원리 중에서 특히 업무 성격과 전문화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조정하는 기제는 뭐냐? 조정 기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정할 수 있는 기제라는 것은 기술까지 포함해서 감독이나 기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 기제라고 해요. 보통은 조정 기제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감독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감독, 조정 기제 또는 감독. 그렇죠? 자, 그럴 때 쌤 수평적 조정 기제하고 무슨 조정 기제가 있겠어? 여기도 아까 업무의 성격, 분업에도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가 있는 것처럼 조정 기제도 뭐가 있겠어? 수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수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뭘로 조정하겠어? 여기 부 이런 부서들의 조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수직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하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하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90% 이해한 거고, 수평적 조정 기제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서 정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직접 접촉, 임시 작업단, 그 다음 사업 관리자, 그 다음 뭐가 있어? 거기 프로젝트 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 비용도 높아지고 수평적 조정 통제량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비용이 높아지는 순서 또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보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5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뭘로 한다? 직접 접촉. 그 다음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임시 사업단 TF를 구성하는 거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임시 사업단.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그다음 뭘 만드는 거야?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수평적 연결 장치는 뭐라 그랬어? 프로젝트 팀이죠. 프로젝트 팀. 그럼 이런 거야. 쌤 여기 만약에 뭐 한다? 부서 간 관계가 소통, 조정을 해야 돼. 그럴 때 뭘로 만들어버려?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뭘 해야?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밖에 없지.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다 올려놓도록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보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여기는 수평적이니까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 그럴 때는 사실은 뭐 할 때 비용도 별로 안 들 뿐만 아니라 별로 그게 필요한 건 아닌 경우 단순한 것들 일상들을 공유해야 될 거는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 업무까지 했다, 어디까지 했다 이런 것들은 뭐 서로 간에 만약에 판매 부서가 있고 제작 부서가 있다면 제작 부서가 우리 언제까지 지금 만들 수 있다. 판매 부서는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 인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건 정보 시스템이야.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인 거. 그럴 때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비용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성도 좀 높아지고 뭐 한다. 그러면 직접 가서 뭐 한다. 좀 도와주라. 이거 하겠다.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겠죠. 그걸 직접 접촉이라고 그래. 그 다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TF, 태스크포스를 만든단 말이야. 임시적으로.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빠이빠이 생산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놔두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안 나오니까 프로젝트 팀은 뭐 하는 거야? 아예 이제 이걸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구화 시켜놔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프로젝트 팀. 알다시피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자 원래 군대 용어죠. 근데 여기 이야기 들으면 다 알 수 있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동반에서 나오는데 소총수 있어야 돼요. 포병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서 뭐 한단 말이야? 하나의 부대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기동반이라 대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1사단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적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소실돼 버렸어. 그럼 여기서 뭐 한단 말이야? 팀이 뭐 이를테면 한 대대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 팀에서 기동반으로 가서 출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해. 그리고 나서 뭐 한단 말이야? 와서 이제 해산해. 그 전쟁인데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게 기동반 태스크포스야. 그럼 태스크포스는 일반적으로 모였다는 소리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여기 당연히 이 부대는 기동반에는 의료반도 있겠어 없겠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의료반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정찰반도 있겠어 없겠어. 이 정찰반, 의료반, 소총수 다 모여서 부대를 형성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부대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그 업무를 그 전쟁 수행할 때까지 거의 일하고 와서는 해산한단 말이야. 근데 프로젝트 팀은 이런 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한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단 말이야. 이거는 임시적인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니까 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태스크포스가 거기서 온 거라 설명한 거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모이는 거죠. 자, 부산 엑스포 우리가 유치를 못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TF반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는 어떤 사람 나오겠어? 기획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뭐 하는데? 재정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도 온단 말이야. 얼마나 돈이 들고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한단 말이야. 또 여기서는 이 사람만이니까 이 태스크포스는 지원팀도 있어서 어떤 것들 다 또 지원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 이제. 실패든 성공이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는 다시 각자 돌아가겠죠. 이런 것들이 태스크포스야. 그런데 이걸 다른 개최할 때 다른 거 우리가 엑스포만 개최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 뭐야? 프로젝트 팀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팀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부서 간 조정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렇죠. 부서 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팀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부서 간 조정을 위해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다면 여기 국토부에서 2명 프로젝트 팀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환경부에서 2명, 어디 부서에서 2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포함돼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면 상호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기 부서의 입장을 따라서 서로 간에 타협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겠죠? 이게 프로젝트 팀에 이해됐어? 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직적으로는 어떤 게 있대? 수직적인 것으로는 거기 자 우리가 돈 제일 안 들고 필요성이 가장 적을 때 하는 걸 계층제형처럼 되겠죠. 계층제. 그 다음 규칙과 계획을 세워도 괜찮겠죠. 그 다음 뭡니까? 계층 주기를 추가하는 거. 그 다음 수직 정보 시스템. 이번에는 수직적 정보 시스템이 가장 높죠. 수평적에서는 가장 낮았지만 수직적 정보 시스템을 마련한다. 자, 뭐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이번에는 수직적인 것은. 그렇죠. 부하하고 상관의 소통이죠. 조정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하는 걸로 계층제가 있었죠. 계층제가 조정하기 위한 도구를 존재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규칙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쌤, 규칙과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일종의 뭐가 돼 있어?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상관이야. 이 부하다면 내가 규칙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주면 어때? 어느 정도 조정돼 안 돼? 조정될 수 있겠죠. 자, 계획 세워서 이렇게 당신이 이거 하고 당신이 이거 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고 규칙을 세워주면 당연히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떠면 또 조정이 되겠어? 아까 통솔변비가 너무 많고 또는 이런 것도 잘 안 되면 계층을 추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어떤 게 있었어? 너무 일들고 많고 관리할 사람도 많아지면 한 명은 더 계층을 더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계층 주기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뭐하단 말이야. 이제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 이런 걸 하겠죠. 계층 주기를 추가하면 우리가 이 사람 뭐 줘야 돼? 월급 줘야 되잖아. 비용 많이 들겠어 안 되겠어? 비용 들지 당연히. 그 다음 이것까지 안 되면 어떤 걸로? 수직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죠? 수직적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익적 정보 시스템. 그래서 보고 체계 같은 걸 다 뭘로 한단 말이야? 정보 시스템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전자결제 같은 거 있어 없어?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전자화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뭐든지 지시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 거 만드는 데는 상당히 비용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 필요성이 아주 높을 때 많이 그것까지 만들겠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걸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로 간의 정방이냐 비용. 그럼 여기도 뭐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크게 문제 없죠. 지금 여기는 이것과 하나 조금 더 세분화한 거 했어요. 업무 성격과 전문화는 수평적, 수식적 전문화 있었죠. 조정도 수평적과 수식적 조정 기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출을 풀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 시간을 보장해줘. 질문 없으면 오랜만에 질문이 없네.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몇 분 됐습니까? 1시, 그럼 2시 뵙겠습니다.